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빅브라더란 얘기 들어보셨죠?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소설을 한 편 써서 제목을 정하는데 그 해가 마침 1948년이어서 이걸 바꿔서 1984년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미래시대 사람들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사의 예언서입니다. 책 내용은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빅브라더가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작과 탄압과 감시로 국가를 끌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보면 문재인 정권이 오늘날 국민들에게 빅브라더 통치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조국이 한 것처럼 이 정권은 앞에서는 부드럽게 없는 사람들 땀냄새 맡겠다고 포장을 하지만 뒤로는 자기 지청 대깨문 비 맞추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단이 잘 안 서는 국민들이 아사무사할 때 정치적으로 연동제 선거제 도입해서 야당 초토화시켜 꼼짝 못하게 묶어놓습니다. 또 공수처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서 일종의 북한판 오이부법으로 국민들을 쪼아댑니다. 앞으로 20년, 50년이 아니라 만만 해먹으려는 이런 그따르고 속다른 문재인 독재에 보수 우파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겠지 하고 자기 기준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말이지만 일본과 지소미아 폐지를 문재인이가 만지작거릴 때 설마 폐지할 거라고 짐작하고 당한 보수우파 국민 몇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요즘 일본 유력 잡지 하나다에 문재인이 2014년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한 사실이 발표되니까 뭐 이런 게 나중에 주사파들의 어떤 흔적 이런 게 사실로 밝혀질까봐 덮으려고 서둘러 지소미아 파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앞에서는 국민들을 올르고 뒤에서는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국가 조직과 제도, 사람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권력의 제4부라는 언론도 장악해서 모든 언론이 문정권의 똘마니가 되어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상권을 분립해야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했습니다. 이 3부를 잘 조절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갖춰줄 기관이 언론이라고 해서 언론도 권력의 제4부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앞에서는 언론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의 시녀 나팔수를 시킵니다. 지금 언론이 이 정권 따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국일 때 잘 봤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하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조국이 기자회견으로 통과 의뢰를 할 때 모든 언론이 기자회견 참석해서 장담 맞춰줬지 않습니까? 얼치기 좌파에 행세하는 언론, 특히 영향력 있는 방송은 더합니다. 조국이 기자회견이 자료 요청도 할 수 없고 정인 대질권도 없는 상태에서 조국이의 일방적 홍보장, 선전장이 된다는 거 모르고 거기까지 갔습니까? 또 종편방송요, 특히나 뉴스 채널 YTN, 연합뉴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11시간 이상 편파 편성해서 조국이한테 꼭두각시 노릇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만만하고 힘없는 국민들 억울한 기사 하나 보도 요청하면 단칼에 거절하고 쫄병 때 경찰서 출입할 때 지혜비 같은 서장한테 반말하는 게 마치 기자 긍지인 양 유세하는 얼치기 좌파 쪼가리들입니다. 이러니까 열심히 기사로 또 방송 멘트로 빨아주고도 본론이 아닌 기자회견 장소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기레기 소리나 듣는 그런
한심한 친구들입니까? 보수우파 국민 정치권은 더합니다. 앞에서 붙어줘야 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 이런 기회적 뺀질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조국익 때 이들 국회의원들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더 답답했습니까? 처음부터 문재인이가 기자회견으로 임명한다는 전략이란 거 분명히 알고 있었지 않았나요? 이인영이라는 원내대표가 국민청문회를 한다는 걸 시도 때도 없이 날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청문회 자체를 빼려는데 교묘하게 야합하다가 조국이 기자회견을 먼저 해서 국회의원 지들 얼굴에 먼칠 해대니까 그때서야 다시 청문회 한다고 심판 코미디 했지 않습니까? 흔한 얘기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거 국민들 다 압니다. 국민들한테 면피 신용하려고 뒤늦게 철진한 겨울 해변에 빛이 팔았을 까는 뻔뻔한 야당 국회의원들이죠. 정말로 국민들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막가는 독재자 문재인이 청문회 안 열려고 개무시했을 때 그때 의원직 사퇴해야 하지 않았나요? 그런 전투력 보인다면 지금 수리가 되겠습니까? 총선 임박했는데 수리해서 보궐선거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가리 싸매고 덤벼야 그나마 국민들 막혔던 속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와서 장애투쟁한다고 난리법석 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조국이가 분명히 임명된다고 몇 번 방송에서 공언했는데 뻔한 문재인 수를 몰랐다면 그 정도면 일찌감치 정치 그만둬야죠. 그 정도 하수라면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은 없고 참기름통에 넣었다 뺀질이 기회적 처신만 하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나마 보수우파 국민들은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위안을 가집니다. 문재인이 앞뒤 다르게 앞에서 국민을 놓고 독재를 할 때 제도권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나섰습니까? 태극기 애국 세력이 목숨 걸고 반대하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극기 애국 세력들한테도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런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라면 지금쯤은 대오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으로 득보려는 욕심 버려야 합니다. 나이 60, 70이 되었으면 나라 위한 일에 아직도 내 욕심이 먼저입니까? 그런 욕심이 남아있으면 이제는 정말로 국가, 민족을 위한다면 집에 가 쉬셔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는 좌빨은 이념으로 뭉쳐지지만 보수 우파는 능력 있는 개인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진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홍 대표가 자기 자신을 내세운 얘기 같습니다. 내가 차라리 냉정히 말씀드리면 보수 우파는 자기 이해관계에 뭉쳤다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대로 뭉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구심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기대하기는 그런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다는 몇몇 종교인이 앞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뭉쳐서 전 국민을 하나로 끌어안는 대오를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재주를 놓으면 뒤에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떼놈식보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국민 세력 따로 가고 야당 따로 가면 나중에 문재인한테 피박 뒤집어 쓰기는 십상입니다. 아시다시피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시대는 대학교와 학생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종교인들이 이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시대적 소명이 부여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에서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보다
앞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을 껴안는 대화 조직이 없는 전투력은 결국은 죽 서서 뭐 주는 결과만 있을 뿐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락의 네이지 뉴스 마치겠습니다. 홍영락TV는 문 정권의 보수 우파 유튜버 탄압에 맞서 국민의 알 권리와 시청권을 지키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